일단은 명상을 하면 제가 아침마다 불안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 명상을 하고 끌어당김이 안 되는 이유는 당연히 '나는 부족해.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.' 이런 거일 수 있거든요. 인지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올려서 계속 끌어올려서 바라보고 내려놓고 그러면서 인제 무의식을 정화하는 게 평소에는 뭐 우주명상 잠깐 말씀하시니까 이제 우주명상이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네. 우주명상이란 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? 뭔가요? 우주명상 책으로도 좀 써 놓긴 했는데 책으로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죠. 그래서 일단은 뭐 명상할 때처럼 자세를 너무 꼿꼿하게 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일단 자세를 잡고 앉아 가지고 눈 감고 명상할 때처럼 들어가는 거죠. 호흡하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도입을 이제 호흡을 하면서 지구에 있는 뭐 사랑의 에너지를 내 몸을 통해서 우주로 보내고 우주에서 또 뭐 감사 에너지를 보내고 이걸 반복을 하면서 내 몸을 통과해서 지구와 우주의 사랑과 감사 에너지가 통과하는 느낌. 그리고 그걸 내 몸에서부터 확장을 해요. 그러니까 내 세포까지 다 햇살처럼 확장하고 그게 차고 넘친다 이런 느낌이 들 땐 방까지 다 확장하고 방에서 뭐 도시, 나라, 뭐 지구, 우주까지 확 확장을 해 버리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인제 제가 '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큰 존재구나. 내 안에 모든 게 있구나.'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러면 그 안에서 내 안에 모든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인제 실생활을 하는 거죠.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어떤 비전이나 목표나 이런 거랑 내가 내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 생기는 비전이나 목표는 차원이 틀린 거죠. 그 이 우주명상을 매일 하시는 건가요? 저는 매일 했어요. 뭐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? 몇 년은 아니고 한 뭐 몇 달 한 것 같은데. 몇 달 동안 그럼 매일 하시면서 '아 내가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.' 내지는 진짜 '와 이걸 해서 내 삶이 달라졌구나.'라고 느꼈던 뭐 포인트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? 그게 뭐 당장 이렇게 달라지지는 않고 서서히 달라지는 거예요. 처음에는 일단은 명상을 하면 제가 아침마다 불안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 명상을 하고 내 미래 비전을 한번 보고 그 비전을 가진 내가 미래의 내가 '오늘을 살려면 뭘 해야 되나.' 오늘을 한번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천천히 일어나면 이제 불안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게 좋아서 했죠. 그러다가 보니까 체화가 완전히 돼 버린 거죠. 그래서 뭐 걸어갈 때도 내가 그런 존재로서 내 몸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일을 할 때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명상으로 이 우주명상을 이용해서 삶을 창조하고 싶다면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? 일단은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"왜 뭐 끌어당김이 안 될까요?"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. 끌어당김이 안 되는 이유는 당연히 뭐 다른 분들도 다 하시다시피 내가 의식적으로 '나는 부자야.' 뭐 '나는 100억을 가지고 있어.'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어릴 때 어떤 경험에 의해서 생긴 신념, 그게 반복되면서 생긴 신념, 그 무의식에 막 깊이 뿌리 박힌 신념은 '나는 부족해.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.' 이런 거일 수 있거든요.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다 에너지니까 그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우주에서는 그 에너지에 맞는 현실을 나한테 주는 게 되니까 당연히 안 되죠. 그래서 평소에 각성 상태에 있을 때는 저는 그렇게 뭐 시각화하고 뭐 필사하고 뭐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. 그런데 각성 상태에 있을 때는 이제 무조건 감정이 올라오면 '아 올라온 거 화가 올라온다.' 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오기 전에 뭐 떨린다, 긴장된다 그러면 '아 내가 인터뷰를 하는데 떨리는구나.' 이런 거를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. 그냥 보고 그 무의식에 있던 거를 의식 좀 인지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올려서 계속 끌어올려서 바라보고 내려놓고 그러면서 인제 무의식을 정화하는 게 평소에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왜 깜빡깜빡할 때 있잖아요. 그때가 이제 우리가 뇌가 각성되지 않았을 때 약간 좀 말랑말랑할 때 그때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. 그때 우주 명상 같은 거를 하고 그다음에 시각화하고 비전화하고 뭐 이런 거를 그때 하면 천천히 삶이 이제 바뀌고 내 회로가 바뀌어 버리니까 천천히. 그러면 삶이 바뀌게 되겠죠. 그 이제 감정을 바라본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저도 어떤 일 때문에 막 화가 나요. 자기계발서나 명상에 대한 책들을 보면은 그거를 이제 멀리 좀 떨어져서 바라보면은 그 감정이 뭐 작아진다라든지 뭐 감정이 사라진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해 보려고 했는데 아니 화가 나네? 근데 화가 사그라드는 게 아니고 화가 계속 커지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? 화와 나를 동일시하신 거니 바라보라는 게 결국은 화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근간에 있는 건데
화와 내가 동일시되니까 화가 나면은 나도 거기에 휩쓸려 가서 더 화가 나고 더 화가 나니까 또 더 화가 나고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은 거죠. 그래서 그것도 그런 것도 훈련이에요. 계속 훈련이 필요해서 저도 아직도 뭐 지금도 제 책상 위에 보면은 앞에 큰 스케치북에다가 "나는 두려움이란 감정을 보고 있다." 이렇게 써 놨어요. 요즘에는 두려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쳐다보고 그런 것도 하고. 그 명상의 관점에서 그 삶의 불행을 좀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자기 계발이나 뭐 심상화, 시각화를 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. 뭐 작가님의 뭐 사례도 있지만 뭐 암 같은 걸 예를 들게요. 뭐 '나는 암을 원하지 않았는데. 나는 암을 한 번도 뭐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왜 내가 암에 걸렸지?'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뭔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뭔가 이게 좀 모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꼭 암이 아니더라도 뭐 교통사고라든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불행이나 실패 같은 것들이 삶에서 오게 되잖아요. 네. 그런 것들을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뭐 우주 명상이든 이 명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불행과 실패 뭐 좌절 같은 것들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? 이 불행과 실패, 좌절 이런 거는 다 우리가 해석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많이 하던 얘기인데 밖에 비가 오면은 어떤 사람은 "아 비 와서 좋다." 어떤 사람은 "아 너무 비가 와서 싫어."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비는 비예요. 상황은 상황이고 그거를 내가 어릴 때 뭐 비 오면 즐거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게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고 내가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상황이 저도 좌절을 겪었고 저도 암도 걸렸고 근데 제가 정리해고를 당한 거는 제 인생에서 제일 잘 된 일이었어요. 그때는 아니었지만 그게 안 됐으면 저는 지금의 제가 없었죠. 물론 뭐 그 삶도 괜찮았을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지금의 저를 경험하고 싶다면 그때 그게 너무 잘 된 일이었죠. 저는 이혼도 했어요. 근데 이혼도 다른 사람들은 "왜 너는 이렇게 삶이 굴곡이 많니?"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재미있어요. 그게 뭐 그렇게 사는 게 굴곡 없는 것보단 전 재밌거든요. 거기서 더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선택을 해도 다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좌절이나 실패나 불행이라고 하는 일들 뭐 혹은 사건이든 뭐 그런 것들이 절대적인 뭐 좌절이나 불행이나 실패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름표일 뿐이다. 그게 똑같은 암에 걸렸든 똑같은 뭐 교통사고를 당했든 아까 말했던 뭐 정리해고를 당하든 간에 누군가는 그거를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불행한 것으로 기억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작가님처럼 그때 정리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잖아요, 더 잘된.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정리해고라는 사건이지만 행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. 이걸 이제 명상을 하면은 이게 좀 이제 남들이 불행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나에게 행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? 일단 명상이 깊어지면 꼭 명상으로만은 아닐 거예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명상으로 얻은 통찰은 그 모든 것에 어둠이 있으니까 우리가 빛을 아는 거고 그런 것처럼 모든 양면이 있는데 그 양면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는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고 사실 그 양면 자체에도 어둠도 빛을 더 밝게 빛나게 하는 그 기능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모든 게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. 이유가 있고.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계시지만 남들은 이게 다 좋다고 하지만 이게 또 뭐 나중에는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알 수는 없다.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이제 뭐 흔히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일에 뭐 크게 좋아할 일도 없고 뭐 사람들이 뭐 불행하고 나쁘다고 하는 일에 크게 슬퍼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게 삶의 정답일까요? 어떻게 보세요, 그런 건? 예 그렇기도 하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. 내가 좋은 감정은 100 배, 10배 더 좋게 내가 선택해서 누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감정은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서 인제 덜 느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"삶은 환경이 아니라 선택이다."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 부분을 이제 책에서 이제 "나는 환경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다."라고 표현해 주신 거죠, 그 부분. 네 맞아요.